사실은 10년 동안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또 다른 뭔가의 신한수를 도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또 다른 신한수의 도입은 돈 세탁해줬구나. 돈 세탁을 한 거 아니에요. 그게 돈 세탁이지 뭐. 한 어느 정도라고 내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지윤입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다가 또 얼마 전에 우리나라를 다녀갔죠. 모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요새 이제 중동이 좀 눈에 많이 띕니다. 그래서 오늘 중동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알파고 신한시 씨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실 거예요. 왜냐면 왜요? 제가 여기 왔을 때는 10만 명을 이제 넘으셨고 지금은 몇십만 명이잖아요. 구독자 아마 20% 정도만 아실 거고 나머지 80%는 모르실 거고. 그걸 계산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왔어요. 지금? 네. 혹시 월드컵 보고 계세요? 예, 물론이죠. 어제도 너무나 아쉬운 마음으로 한국 거 봤고요. 그래도 잘했어요. 0대0으로 했어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똑같이 사우디 아니면 일본처럼 강대국을 이기면 방심할까봐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긴장감이 있어야지 끝까지 으쌰으쌰 가거든요. 튀르키예는 안 나왔죠 이번에? 못 나왔죠? 예, 튀르키예는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부터는. 왜냐하면 지금 승부 조작이 엄청 심해가지고 어느 정도라면 국가대표팀까지 승부 조작을 동원시키고 돈을 달라고 하는 상황이니까 오. 축구가 지금 후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쉽긴 해요. 튀르키예도 참 잘했었는데 네, 축구를. 예, 자, 이제 카타르 월드컵 이제 시작되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어요. 일단 이제 중동에서 하는 첫 월드컵이다. 그렇죠. 라는 게 있고 또 야, 중동이 좀 더운 데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지금 겨울에 사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여기서 겨울이지 거기선 겨울이 아니에요. 그리고 뭐 좀 논란이 되는 부분들도 있죠. 카타르는 사실 조그만 나라여서 노동자도 얼마 안 되니까 월드컵 경기장 같은 걸 짓느라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리고 와서 짓다가 여러 가지 일들, 사고들도 많고 사망자 수가 엄청나다 뭐 이런 얘기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어쨌든 월드컵은 즐겁게 보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축구가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왜냐하면 그 크게 인프라가 필요 없고 그냥 돌 2개 넣으면 하나의 골대이거든요. 그걸 덕분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쉽게 인류 어디나 가면 통하는 스포츠를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축구는 중동에서 인기가 많은 운동이에요. 그리고 또 경제적인 그 열악함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길이니까 그 어렸을 때 사람들 일단 고등학교 때까지 밀어붙여요. 자기 시에 있는 구단에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대도시에 있는 광역시들에 있는 구단들한테 가게 되면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구나. 바뀌는 거예요. 글쎄 뭐 카타르는 잘 사는 나라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뭐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카타르의 상황이 다르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카타르는 스포츠를 접근하는 이유는 완전히 산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린 잘 모르긴 하지만 사실은 카타르는 90년대 이후로부터 갑자기 튀어나와서 잘 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다들 소규가 나오긴 한데 그동안 이제 쿠베이트는 중립 외교를 펼치면서 이제 튀어나왔고 바흐레인은 이제 금융시장 그 은행들을 통해서 이제 좀 튀어나왔고 이제 나머지는 석유만 나오는 나라였는데 카타르가 90년대 중순으로부터 석유를 시추하는 그 기술을 너무 발전시켜 가지고 어느 정도라면 그냥 그 교수들도 매수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됐어요? 이제 카타르는 이런 식으로 그 시추 그 석유하고 전용가스를 뽑을 때에서 나갔던 그 돈을 줄이면서 그 불을 샀어요. 어느 정도라면 지금도 중동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는 카타르예요. 1인당 GDP가 8만 불이거든요. 근데 2000년을 넘어가면서부터 그 중동에서 그림이 달라졌어요. 뭐야? 이 아랍에미리트 특히 이 두바이는 석유 없이 살 수 있는 나라가 됐네. 관광도 많이 가고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이제 두바이 같은 얘기를 하려면 또 다른 영상 하나 찍어야 되는데 두바이는 지금은 완전히 그 석유 하나도 없어도 이미 지금 석유가 없어요. 그 다음은 이제 아랍의 봄을 계기로 카타르하고 사우디 중심으로 남쪽에 있는 왕국들이 좀 살짝 나빠졌는데 카타르 보기에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는 특히 아랍에미레이트에 밀린 이걸 이제 우리는 갚아야 돼요. 지금 사실 이제 아부다비도 그렇고 두바이도 그렇고 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이제 아까 두바이가 석유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많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카타르가 약간 그런 비슷한
트랙을 가고 싶어하는 게 아닌가. 정확하게 그거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미 두바이가 가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동에서 그 아이템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허브 역할. 두바이가 세금을 없애버리고 외국인들한테 이제 부동산을 하게 해줬고 다음에는 세계에 있는 어느 정도 좀 더러웠던 돈들을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돌리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돈 세탁해줬구나. 돈 세탁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누가 땅 사러 오면 땅으로 그 돈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안 물어봐요. 그게 돈 세탁이지 뭐. 아니 어느 정도라면 외국인한테 75% 대출까지 줘요. 땅을 살려면. 그 길을 따라가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미 그 길을 두바이가 더 꽉 찼어요. 또 다른 뭔가의 신의 한 수를 도입을 시켜야 되는데 그 또 다른 신의 한 수의 도입이 미디어예요. 그래서 알자지라가 아 맞아, 카타르에 있죠. 그렇죠. 근데 알자지라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카타르가 그 많은 고민 끝에 연구 끝에는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다. 왜냐하면 스포츠는 동시에 그냥 축구 경기 아니거든요. 스포츠랑 관련된 엄청난 얽혀설켜 있는 산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이 아랍 사람들이 이 시장에 안 들어왔는데 우리는 먼저 들어가고 이걸 먹으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이 오일머니로부터 해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카타르에서 BEIN이라는 채널이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 알자지라와처럼 그 공영 방송국이에요. 근데 이 방송국은요, 피파를 기본이고 웬만한큼 국제 스포츠 경기 대회에 방송 선출권을 다 인수했거든요. 20년간, 30년간, 10년간.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사우디가 그 카타르를 봉쇄시킬 때는 알제지라 방송이 다 차단이 됐어요. 사우디에서 볼 수가 없었는데 BIN은 차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국민이 축구를 봐야 됐는데 거기까지 차단하면 국민이랑 싸울까봐 유일하게 허락해줬던 카타르 방송국이 그 방송국이었어요. 그렇구나. 월드컵을 개최하려고 한 이유는 그동안 밀렸던 그 갭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오일머니로 독립할 수 있는 하나의 구멍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10년 동안 오늘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오늘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예를 들어 카타르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최초의 레고처럼 조립했다가 빼줄 수 있는 축구 경기장을 만들었거든요. 지금 경기장이 그러면은 분해가 돼요? 예, 레고처럼. 이런 기술들이 다 이번에 월드컵을 통해서 전 세계 스포츠인들한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월드컵 아니고 하나의 엑스포예요. 스포츠 엑스포. 앞으로도 이 중동에서 무슨 스포츠랑 관련된 국제적인 행사가 하면 사람들이 카타르에서 할 거예요. 왜냐면 중동의 문제가 뭐냐면 교통의 문제예요. 지하철도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두바이가. 사우디는 없고요. 국제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하려면 이제 관람객들이 너무 쉽게 가야 되는데 카타르는 지금 국제적으로 그 어느 스포츠 경기 대회를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나라의 인증을 받은 거예요. 이번 계기로. 사실 이제 많은 중동 국가들이 이제 오일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에서 좀 탈피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연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걸 성공적으로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카타르도 그러려고 했는데 카타르 입장에서 봤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갔었던 길을 따라가고 싶은데 거기는 이미 그쪽이 꽉 잡고 있어서 못 갈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럼 뭘 해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이거를 이제 중동 지역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잡겠다라는 걸로 월드컵 유치에 대해 동시에 구단들도 지금 열심히 구매하고 있어요. 파리스 산제르맹이라는 축구 예, 구단을 맞아요. 구매했어요. 지금 다 포르투갈에 있는 한 구단이 이제 매각 중인데 그래서 그래지 지금 사우디도 가서 맨체스터 시티를 구매한 거예요. 왜냐면 카타르가 이 시장을 먹으면 그거는 못 보지 내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만수르도 가서 그 맨체스터를 사는 이유는 그거였어요. 카타르한테 뺏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간 산업들이 이제 뭐 인프라나 이런 게 그렇게 잘 안 돼 있는데 카타르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사실은 어쨌든 교통망을 깔아놓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당분간은 중동에서 무슨 국제 스포츠 이벤트가 있다. 그러면은 다 이제 카타르에서 하겠다라는. 그렇죠. 카타르 그래서 아시안 게임도 원래 예전에 했었는데 다시 받았어요. 2030년 거. 나름 이제 야심찬 계획 중에 하나였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래서 나는 궁금한 게 왜 사우디 같은 데서는 월드컵을 하겠다고 안 했을까? 생각을 못 했어요. 아, 지금 중동에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거 엊그저께 일이고 그전에는 그냥 나이가 70대 할아버지들이 아니 그렇지. 왜냐면 죽으면 다음에 동생이 이어가니까. 그렇구나. 기본적으로 아저씨 나이 마무리쯤 할아버지 되기 전에는 이제 사람이 왕이 되는 그런 시절인데 처음으로 카타르에서 젊은 사람이 정권을 잡은 거예요. 2013년에. 그러면 카타르가 약간
물론 이제 우리가 대충으로 알고 있는 거는 이제 그 이슬람 국가들이지만은 수니파, 시아파 사이 안 좋대, 뭐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싫어한대, 뭐 이런 정도만 아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카타르가 봉쇄를 당할 정도로 미움을 받은 일이 한 게 있어요? 그거는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네. 야, 아랍 사람이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를 일단 그 분리시켜야 돼요. 족보가 있는 아랍 사람, 족보가 없는 아랍 사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탄생하고 난 다음에 아바시 왕조를 통해서 이슬람이 완전히 팽창됐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학계에서도 그런 말이 있어요. Arabization of Middle East라고 하거든요. 원래 이집트 사람들 지금 이집트 가면 아랍 사람이잖아요. 근데 네. 이집트 사람들 원래 우리가 아는 이집트 사람들 아랍 사람 아니에요. 이슬람 때문에 이집트 사람들이 아랍화가 된 거지. 그치. 그 이슬람 탄생 이전에 거기 아랍 사람들 안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동 바깥에 있는 아랍 사람들은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진짜 집안마다 족보가 있어요. 저도 쿠르드족인데 우리도 제가 7대 할아버지까지 다 알아요. 근데 현지인들이 이슬람이라 개정하고 다음에 술탄하고 장군들이 아랍말 쓰니까 그 사람들 아랍말을 쓰기가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아랍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네 1000년 전에 있는 할아버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천년 전에 할아버지를 어떻게 하냐고. 근데 카타르도 사우디도 다 자기 할아버지들 다 적혀져 있어요. 그런 문서들 다 어느 날까지 진짜요? 왔어요. 예. 그러면 족보 없는 아랍 국가는 어디예요? 중동 밖에 나가는 순간부터 족보 없는 아랍 사람들로 봐야 돼요. 그 요르단하고 이라크 남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예멘 끝 이 정도예요. 그 이집트로부터 아니면 이라크 북부로부터는 이제 그거 족보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원래 아랍 사람 아니었어요. 너무한다. 이집트 족보 없대. 아니 신문 기록이 나야 없어요. 돼. 알파고 이집트 족보 없어. 아니요. 자, 그렇다면 중동인에 있는 아랍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생 아랍 사람이라고 하는 이슬람 탄생 이전에 있는 아랍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두 개를 나눠줘요. 아드나니, 가흐다니. 중동에 있는 아랍 부족이 자기가 누구누구에 속하고 그거 누구누구에 속하고 다음에 결론적으로 아드나니인지 가흐다니인지 다 알고 있어요. 사우디는 가흐다니예요. 아랍에미리트 애들도 마찬가지고 오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카타르, 쿠베이트, 바흐레인 그리고 요르단은 아드나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거기로부터 살짝 보이지 않는 나 모하메드랑 같은 가문인데 라는 그런 점과 자부심 있고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아랍의 봄이에요. 아랍의 봄이 사실은 오늘날의 중동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아랍의 봄을 뭘 알아요? 중동에 있는 독재자들은 무너졌다. 아직 그거 아니에요. 외교에 큰 관심이 없는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같은 나라들이 잠깐만 우리 중동의 주인들이 우리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남의 나라의 간섭에 시작하는 계기도 아랍의 봄이에요. 사실은 이 국가들이 남의 나라의 정치에 간섭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사우디하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라인은 우리는 그쪽 나라에서 말을 들을 만한 지도자를 밀어주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카타르는 차라리 우리가 그동안 지원했던 이 무슬림 형제단 있잖아. 걔네들을 밀어주자. 약간 따지고 보면 사실은 그게 이제 왕정을 어떻게 보면은 밀어내고 동아적, 민족주의를 예. 아랍 민족주의를 그러니까. 하는 거. 그러니까 사우디로서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그렇죠. 수밖에 사우디는 그동안 이 제말 압둘 나스를 만들었던 그 아랍 민족주의를 무슬림 형제단을 통해서 경제하려고 했는데 이 무슬림 형제단이 우리도 이란처럼 순니 이슬람에 맞는 공화국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하면서 뭐 무슨 공화국이야. 그래서 거기로부터 이제 좀 약간 외교적인 관계가 이제 좀 약간 차이가 생기고 수습이 안 되니까 서로 봉사하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랍에미리트라든지 사우디라든지 이쪽은 아까 그 아래쪽에서 온 네. 각단이 가흐다니. 그리고 이 카타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뭐 바레인이라든지 이런 쪽은 이제 안난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긴 했거든요. 요르단이 진짜 정통이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알력 같은 거, 약간 좀 미묘한 그런 이제 관계적으로 봤을 때 안 좋은 그런 게 좀 있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도 봤을 때 이 아랍의 봄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서로 간에 이제 그때까지는 별로 관심을 안 뒀었던 이 외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그리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다가 거기서 서로 의견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의견이 달라진 데 중심이 되었었던 이슈가 이제 무슬림 형제단. 네. 제일 큰 이슈 무슬림 형제들하고 터키랑 관계, 이란이랑 관계. 그러니까 이란 그 얘기가 그때 나왔었거든요. 카타르를 봉쇄한다는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이란하고 너무 친해서 그렇다. 잘 모르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보면은 카타르도 순인데 막 이러고서는 근데 왜 막 그랬거든요. 재미있는 질문이에요. 그 카타르하고 바흐레인의 위치를 보시면 그 어떻게 보면 섬이거든요. 이 둘 나라도.
바흐레인은 자기 인구의 70%는 시아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안보 문제를 느끼니까 오히려 더 순위파에다가 완전히 붙은 거고. 충성. 근데 카타르는 그런 점 약간 정통 문제가 없고 자기 국민이 다 순위파이니까 오히려 이란이 자기한테 경제 파트너예요. 지금 이란이 경제 제재를 당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란이 경제 제재 당하는데 그 구멍이 뭐냐? 러시아하고 카타르예요. 그래서 그 이란의 경제 제재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버는 나라는 카타르이고 굳이 나는 왜 이란이랑 그렇게 치고받고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 사실은 이제 시아파가 많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걸로 인한 어떤 뭐 정권 전복이라든지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은 안심하고 이란하고 뭐 맞은편은 바로 이란이 있어요. 바로 예. 앞에 예. 있으니까 그렇다. 근데 사우디가 근데 되게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우디하고 이란이 절대로 이렇게 친해질 수가 없으니까 사우디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이 작은 왕국들도 이란이랑 똑같은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다 생각해요. 이란하고 이제 안 좋은 관계를 가져야 네. 된다. 그래갖고 뭐 사우디가 카타르를 섬으로 만들어 버리겠다 그랬다며. 아, 그거는 2017년에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서로 이제 얘네들이 이러지 마 했을 때는 카타르도 나 싫은데 어차피 내 뒤에는 터키도 있고 이란도 있고 미국까지 있어요. 그래서 나 괜찮은데 했는데 나 그러면 우리 국경에 있는 그 부분을 다 파서 거기를 바다로 만들고 너를 섬으로 만들 거야.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아 진짜? 중동에서 다 가능해요. 왠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 부분에 있는 땅을 파면 충분히 남의 땅을 침략하지 않는 차원에서 그러면은 이제 대충 이제 구도가 잡히는데 그 안에서도 뭔가 이제 알력이 있다. 사우디아라비아 입장에서는 조금 짜증 나겠어요. 자기네들이 월드컵을 최초로 좀 추진해서 개최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지금 사우디 기분 더 짜릿하다고 생각해. 왜냐면 잔치를 카타르가 차렸는데 그 잔치에 제일 맛있는 밥을 카타르가 못 먹었고 근데 오히려 사우디가 가서 아르헨티나를 이겼어요. 진짜 되게 좋아하는 것 같긴 바로 하다. 다음날 이제 공휴일 됐잖아요. 빈살만 그 좋아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TV가 너무 작은 거야. 아니 제 보기에는 호텔을 잘못 빌렸어. 민살만이 그런 좀 약간 기도하는 모습이라든가 네. 다음날에 이렇게 한다는 그 모습이 사실은 사우디 국민뿐만 아니고 중동 통틀어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이에요. 지금 뭐 하여튼 나는 그래도 그 사진 보고 각성했는데 빈살만도 저렇게 조그만 TV로 보는데 나는 서민 절대 그거 하지 코스프레, 말아야지. 서민 코스프레. 근데 그거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들 어디나 가면 똑같은 하얀색을 입잖아요. 네. 그건 시민 코스프레예요. 나는 나 국민이랑 똑같이 입고 있어요. 그 아랍권에서는 그건 너무 중요해요. 나는 행정적으로는 니네들이 위에 있는 거지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니네랑 똑같아. 내가 예배를 했을 때 니네랑 똑같은 그 땅에다가 난 이 말을 된다. 이걸 부각시키는 거예요. 뭐 그래도 팬티는 한 1,000만 원짜리 입었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 그것까지 모르시죠. 자, 그러면은 얼마 전에 또 우리나라 다녀가고 엄청 화제가 된 네. 빈살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이제 2편이에요.